이제 10분 돼서 모델링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델링 OT를 맡은 15기 이은민입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각 모델링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선배 기수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아보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좀 감을 한번 잡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GPU 사용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링 팁까지 말씀드리며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모델링 수요 조사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OT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시간 내에 잘 맞춰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남은 정규 세션들인데요. 저희 일단 파트 1 머신러닝 파트는 다 끝이 났고 저번 주에 이제 CNN 파트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당장 LLM 베이직부터 다시 정규 세션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제 방학 동안 어드밴스 토픽까지 하면서 정규 세션들이 끝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 모델을 돌리고 결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해서 모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데요. 이때 정규 세션 때 좀 집중을 하셔서 그래도 내가 돌리는 모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학기랑 좀 달라진 점이 알럼나이 세션을 정규 세션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원래는 세미나 형태로 방학 때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저번 학기에 알럼나이 세션을 들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더 많은 학회원들이 선배님들의 강연을 듣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럼나이 세션을 정규 세션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3회차 동안 알럼나이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때 선배님들이 이제 열심히 강연을 준비해 오시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번 학기 커리큘럼을 나타낸 건데요. 일단 DSLT랑 DSLP 세미나는 방학 동안 7월에 끝이 났고, 정규 세션은 9월 첫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데이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났고 모델링 프로젝트가 10월 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모델링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프로젝트로 빡빡하게 한 학기를 보내시게 될 예정이고요. 딥러닝 스터디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시겠죠? 자, 딥러닝 스터디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 학기 동안 8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데이 프로젝트랑 모델링 프로젝트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데이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며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델링 프로젝트는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모델링 프로젝트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모델을 설계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네, 저희 이번 모델링 프로젝트가 지난 학기와 달라진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이 7주에서 9주로 확대가 되었고 발표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만 봐도 이번 학기 저희 학회에서 모델링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회 내부 발표에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발표를 2회로 늘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차 발표에서 선배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이후 약 한 달 동안 그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고도화한 뒤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모델 하나를 구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모델링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링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개발입니다.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웹이나 앱 서비스에 적용해 배포하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학술 연구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거나 개발한 모델을 깃허브나 허깅페이스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개하고 나아가 연구 결과를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링 분야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조사 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총 6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비전,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세 번째는 생성 모델, 네 번째는 추천 시스템, 그리고 강화학습, 멀티모달입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비전, CV입니다. CV는 컴퓨터가 이미지나 영상을 사람처럼 이해하도록 만드는 AI 분야입니다. 주요 기술로는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이미지 분할, 자세 추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사람이나 자동차를 찾거나 의료 영상에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운동 자세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모두 이 컴퓨터 비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LLM과 결합해 이미지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이 챗GPT나 제미나이에 사진을 올리고 질문하는 기능도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학기 CV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팀은 음성이나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 표정과 자세 같은 비언어적 신호만으로 상대의 호감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얼굴과 신체의 랜드마크를 추출하여 시선이 몇 초 이상 어디에 머문다라든지 입꼬리 아니면 상체의 각도 등을 분석하여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호감도 점수를 산출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CV 프로젝트 예시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분석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이상형을 생성하고 얼굴 특징을 바탕으로 관상을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먼저 얼굴 사진에서 눈, 코, 입과 같은 얼굴 특징을 추출하고 사용자의 이상형을 학습한 후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이상형 이미지를 생성하고 동시에 얼굴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해 관상 해석 결과도 함께 제공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CV는 단순히 얼굴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AI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이상형 이미지를 생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V팀이라고 무조건 CV 기술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성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NLP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팀의 분야의 기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자연어터리 NLP 분야입니다. NLP는 사람이 사용하는 텍스트나 언어를 AI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문장을 번역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들이 모두 NLP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챗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등장하면서 NLP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레그랑 에이전트입니다. LLM의 경우 사용자의 질문을 입력받아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때 학습 이후의 최신 정보나 회사 내부 문서처럼 학습하지 않은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레그인데 레그는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외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뒤 그 정보를 참고하여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LLM이 책을 펼쳐보고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나 사내 문서 기반의 챗봇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인데요. 에이전트는 단순히 답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AI입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 프로젝트 중에 병원 예약 AI 에이전트를 구축한 팀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 예약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는 에이전트, 증상에 맞게 의료진을 찾아주는 에이전트처럼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누어 협업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 개발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모델링 프로젝트가 반드시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팀은 어텐션은 정말 AI의 추론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수능 영어 문제를 잘 푸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왜 그런 답을 선택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학습시키고 AI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가 실제 사람이나 LLM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근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꼭 서비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연구 자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모델링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분야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컨텐츠나 상품을 추천하는 AI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관심 있을 만한 영상이 추천되고 넷플릭스에서 취향에 맞는 영화가 추천되는 것도 모두 이 추천 시스템의 예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비슷한 사용자를 찾는 방식에서 나아가 LLM을 활용해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까지 이해하는 개인화 추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난 학기 추천 시스템 프로젝트 예시인데요. 이렇게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서 최적의 러닝 코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든 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분야는 생성 모델입니다. 생성 모델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AI가 사진을 분류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까지 직접 생성하는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것들도 AI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AI 컨텐츠 제작, 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지난 학기 프로젝트 생성 모델팀 예시인데요. 이 팀에서는 사용자의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SM, YG, JYP와 같은 기획사의 스타일을 적용해 아이돌처럼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었습니다. 이처럼 생성 모델은 단순히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특정 스타일을 학습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생성 모델 팀 예시는 지난 학기에 기업 연계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박대영 교수님이 주셨던 태스크인데 사용자의 얼굴에 원하는 연예인의 눈썹 스타일을 적용해주는 AI 서비스였습니다. 먼저 생성형의 AI가 연예인의 얼굴 스타일을 학습한 뒤 다양한 눈썹 스타일을 생성하고 이후 생성된 눈썹을 사용자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 분야는 강화 학습입니다. 저희가 강화 학습이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모델링 분야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16기 분들 중에서 강화 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넣게 되었고요. 강화 학습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정답이 명확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 자율주행, 로봇 헤어, 퀀트 트레이딩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스스로 경험을 쌓으며 최적의 전략을 학습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학기 강화학습 프로젝트로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냥하고 채굴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으며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학습시켰습니다. 네, 다음 강학습 프로젝트로는 AI가 금융 뉴스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AI가 매일 들어오는 금융 뉴스와 주가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시계열 데이터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AI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미지를 보고 질문에 답하거나 음성과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는 AI 모두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고 활용해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CV 때 언급했던 VLM도 결국 사진과 텍스트를 같이 이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멀티모달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람과 대화하는 AI 아바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의 음성을 듣고 말을 이해한 뒤에 답변을 생성하고 다시 이를 음성으로 말하며 얼굴 표정까지 표현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모달 기술이 사용됩니다. 네, 이거는 다 저번 학기에 LG AI와 했던 기업 연계 프로젝트인데요. 이때 LG가 주셨던 태스크가 주가 데이터와 금융 뉴스를 함께 활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주가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 인베딩 형태의 금융 뉴스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기 때문에 이 또한 멀티모달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델링 분야 설명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은 GPU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왜 GPU가 필요한가인데요. 저희가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수많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모델이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반복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CPU는 소수의 고성능 코어를 이용해 순차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는 반면 딥러닝처럼 같은 계산을 대량으로 반복하는 작업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GPU와 같은 경우 수천 개의 코어를 이용해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 학습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젝트에서는 GPU가 사실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모델링 프로젝트에서 개인 노트북의 GPU보다는 학교나 연구실, 클라우드의 GPU 서버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때 원격에 있는 GPU 서버에 접속해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리모트 SSH입니다. 리모트 SSH를 사용하면 내 노트북의 VS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 코드는 원격 GPU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즉, 익숙한 개발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성능 GPU의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배스를 사용을 못하게 돼서 GPU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입니다. 신규 가입 시 $300 크레딧이 90일 동안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GPU 사용법은 DSLT에서 13기 한연주 선배님께서 자세하게 사용법을 올려놓으셔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모두에게 계정 하나씩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팀당 하나의 계정이 배정될 예정이라서 팀 내에서 잘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SH 접속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세한 매뉴얼은 이후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모델링 팁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면접 질문에 AI 툴 뭐 사용해봤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 이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보통 어, 걔네가 내놓은 답변을 제가 직접 복붙을 해서 프로젝트에 붙여놓고 실행도 제가 했어야 됐는데요. 이제 코덱스나 클로드 코더 같이 코딩 에이전트로 나오는 애들은 내 프로젝트 구조를 직접 읽고 필요한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테스트와 디버깅까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넘어서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 속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얘네가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제가 얘네들의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 길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 이제 AI에게 뭐 개발이나 구현을 맡기더라도 중간중간 피드백이나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 코딩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터미널에 설치하셔서 터미널 CLI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VS 코드 익스텐션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보통 VS 코드 익스텐션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오른쪽에 클로드를 띄워놓고 왼쪽에 이제 코드를 띄워놓고 얘네가 코드를 잘 수정하고 고치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GPU 서버를 사용하실 때 TMUX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GPU 서버를 이제 SSH를 접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SSH 연결이 끊어지면 GPU 학습이 중단되게 됩니다. 보통 두세 시간 정도 학습하는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만 몇 시간씩 학습되는 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노트북을 닫아버리면 SSH 연결이 끊겨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학습이 끊기기 때문에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 티맥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티맥스를 사용하면 터미널 세션이 서버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연결이 끊겨도 모델 학습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접속해서 학습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모델은 학습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GPU 서버를 사용하실 때는 티맥스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오픈 라우터 API입니다. LLM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오픈AI, 클로드, 제미나이, QN처럼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모델마다 API를 따로 연동해서 따로 발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오픈 라우터는 하나의 API를 통해 여러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 한 줄만 수정하면 GPT를 클로드로 바꾸거나 클로드를 제미나이로 바꿔가며 성능과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모델이 우리 문제에 가장 잘 맞는지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프로젝트에서 거의 LLM이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LP를 안 다뤄봤는데 신청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흥미가 가장 가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만 국한될 필요 없이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나눠주는 이유는 초기에 아이디어 회의할 때 큰 방향을 잡기 쉬우라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그 분야에 국한되라고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분야와 융합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10시까지 모델링 수요 조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모델링 OT 세션 마치겠습니다.